입니다. 제 블로그인데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관리해서 보통 보면은 여기를 별로 이렇게 신경들을 많이 안 쓰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블로그명이 중요해요. 블로그명을 자기의 주제에 맞춰서 그 주제가 포함한 닉네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웹디자인을 집어넣었어요. 전에는 그냥 뭐 헤이셈 또는 헤이셈 클래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집어넣는 게 좋아서 이걸 넣습니다. 그리고 전 또 강사라는 키워드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조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주제를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라. 노출 확률이 높다. 이런 거고요. 별명은 뭐 그야말로 닉네임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글이 있는데요. 이 소개글을 대충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함. 여기다가 많이 적으셔도 돼요. 많이. 그래서 이런 기호도 좀 넣으시고 준비된 자기의 어떤 명함.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예, 적당하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여기다가 녹여서 보여주자. 이거죠. 얼굴 없는 명함이다. 그리고 자, 자기 블로그 주제. 이거 혹시 안 되신 분 있으면 얼른 하세요. 저는 IT 컴퓨터라고 했고요. 어떤 분들은 뭐 교육, 학문 이렇게 등등등 있겠죠. 패션, 미용 뭐 등등 많잖아요. 네. 요거 하실 때도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저는 IT 컴퓨터인데요. IT 컴퓨터가 워낙 인기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글을 쓰면은 주로 IT 컴퓨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블로그 발행을 하게 되면은 발행하는 거기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 주제를 따로 또 선택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저는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에다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블로그 주제를 여기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인기 있는 데다가 하시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뭐 한번 건너가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는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IT 컴퓨터를 할 거냐, 교육 학문을 할 거냐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왜? 이게 더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걸 한번 보시면 찾아보시면은 어느 쪽이 경쟁이 심한지 그런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풀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냥 평범한 블로거니까 네, 나중에 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프로필 이미지 요거 어떻게든 미리 캔버스나 뭘 이용해서라도 꼭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여기에 요즘에 유행이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린 AI가 그린 3D 느낌의 어떤 얼굴 뭐 그런 캐릭터들을 넣으시는 분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저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인간적인 느낌이 안 든다고 할까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된다. 너무 생뚱맞은 게 갑자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하더라라는 거고요. 모바일 커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드셔서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모바일 사이즈 나오고 만드는 방법 나오는데 여기에다 등록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 등록을 하면은 자기가 만든 디자인이 잘려요. 그래서 모바일로 직접 열어서 모바일에서 커버 이미지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로필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파일들을 한글로 이름을 넣으면은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문이나 숫자로 파일명을 해서 해주시고요. 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하실 때요. 이 파일에다가 파일 이름이 내가 오늘 뭐 웹디자인이라는 키워드로 내가 할 거야. 그러면은 웹디자인 뭐뭐뭐 파일 이름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은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이름을 지는 게 좋다. 네. 영상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우리는 노출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아까 우리 강사님처럼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내가 한번 이걸로 글쓰기를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그 키워드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강사님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꼭 없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키워드를 안 잡으셨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그분은 글쓰기 자체, 책, 이런 읽기 이런 거가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키워드 없이 해볼까? 네, 그건 조금 적이니까 키워드를 항상 어디서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블로그 작업을 여러분은 우리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 서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기본 서체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보통인데 저는 그냥 디자이너니까 나눔 고딕이나 나눔 스퀘어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여기에 명조 계열이 있는데 마루브리 명조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가독성이 떨어져서 눈이 피곤합니다. 읽는 사람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뇌를 피곤하게 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든 잘 읽혀주게 고딕 계열로 하자. 그리고 이게 15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럼 너무 작아요. 사실 요거 16도 요새 나이 드신 분들도 블로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크면 그러니까 요 16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행간은 이렇게 하시고 해서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컨텐츠 설정. 자, 요거를 의외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금지. 요거 사용을 해주세요. 보통 기본값이 사용 안 함입니다. 사용을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드래그해서 복사해 가지를 않아요. 안 그러면 다 드래그해서 복사해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손해긴 하지만 자, 자동 출처 사용 체크해 놓으시고요. CCL. 자, CCL은 원작자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요것도 사용. 그 다음에 이 영리 목적 이런 것도 다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거가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설정에서 꾸미기 설정. 자, 꾸미기 설정에는 주로 우리가 맨날 블로그 스킨 이런 것만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다른 것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다시 내가 블로그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 1, 2, 3, 4 중에서 2번에 가셔가지고 베이직이나 수평선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떤 근거이냐?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아닌데 그러면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나중에 뭔가 틀어지는 오류가 안 생깁니다. 뭔가 다른 거 어떤 거 했을 때 어떤 구독자분이 틀어져가지고 그거 잡아주느라고 다시 요거로 기본으로 해서 돌려드렸었어요. 제가 이런 걸 이제 잘 할 수 있었던 게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별별 사례가 다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레이아웃 설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기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거 아니고요. 이 디자인 설정에 요 네 가지 있죠. 이거는 내 블로그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프롤로그와 블로그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분들이 이 프롤로그를 자, 대표 메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어떤 매거진 잡지 스타일로 되어서 보기가 좋고 또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게 좋아요 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하셨던데 저는 그거 별로 사용 안 하고요. 블로그로 그냥 체크 대표 메뉴로 해서 사용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대표 메뉴를 프롤로그로 하게 되면은 첫 페이지가 이걸로 된다는 건데 여기 프롤로그 관리 들어가시면 여기 자, 첫 번째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 스타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요거예요. 두 번째 스타일. 그래서 두 줄로 하겠느냐. 그리고 나는 요 줄에다가 이 카테고리를 변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다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다 하나하나 연결해서 자기가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확인을 누르셔야 돼요. 확인. 그리고 프롤로그가 더 좋다, 안 좋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런다. 근데 여러분은 이걸로 하고 싶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메뉴 설정이 있는데, 상단 메뉴 설정은 뭐냐? 자, 요거입니다, 요거. 이 프롤로그와 블로그는 자동으로 무조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추가를 더 하실 수가 있어요, 옆에다가. 그거를 상단 메뉴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건데 저는 IT밖에 없죠. 그럼 이거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요. 자, 이렇게 했어요. 계속 해볼게요. 자, 4개 나왔죠? 또 해요. 안 돼요. 자, 4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요거 X, X. 자, 하시고 꼭 뭐예요? 확인 하시면 돼요.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블로그. 자, 블로그에서 또 이런 분들을 보면 많아요. 이거를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글이 하나 있고, 여기 제목이 시작이 되고, 또 있고, 또 시작되고, 이게 저 5개까지 있는 분 받고, 최근에 10개도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스크롤 내리면서, 뭐야, 여기 뭐야, 그러고 휙 하고 나가버릴 수 있겠죠. 한 개만 추천을 드립니다. 한 개. 한 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선생님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 카테고리를 하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그림 썸네일이 안 보여요.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카테고리를 추가한 다음에 반드시 이 글보기 형태를 블로그형이냐 앨범형이냐 앨범형으로 체크를 하셔야 썸네일들이 나란히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역시 첫 페이지가 무엇을 할래? 그러면 여기 대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제를 밀고 싶은 주제의 카테고리를 대표로 해갖고 첫 페이지에 나오게끔 하시는 건데 요거는 수시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거 했다가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목록 보기가 있는데, 자, 닫기냐, 열기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보통은 닫아놓고, 열어놓고, 뭐, 자기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접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계속 열심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서 다시 보시고,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뭐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짧고 굵게 여기까지. 네, 진짜 끝.